이번에는 특별하게 일상적인 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탄핵에 의한 선거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무엇이 지금 발생했냐면 아주 확실성이 높은 후보의 확실성이 발생했다라는 게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헌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논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이 정도의 길이가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면 정책 효과를 누리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이번에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성 후보와 관련된 펀더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확실성 주기라는 이 플레이를 이걸 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움직임과 선수들도 현재 존재할 가능성은 있겠죠. 이러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오늘 토요일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 사전투표가 진행이 된 상태이고 대선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 중요한 결정들을 잘 하셨기를 바라고요. 저도 사전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절이 되면 정치 테마주가 아주 난리죠.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 선거에 관련된 부분이 일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흐름들인데, 그 흐름들에서 특히나 이렇게 큰 선거가 있는 구간에 아주 하이라이트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시점에서 정치 테마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사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세지는 것인데, 그 정치를 잘 알면 정치 테마주 잘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정치보다는 정치를 이해해서 투자에 활용한다고 늘 말씀드리는 오투가 말씀드리는 정치는 이러한 이벤트가 아니라 전 세계의 판세,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어떠한 움직임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나타내는 말이고, 정치 테마주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 불안, 공포라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기존과 다르게 정치 테마주와 세상을 보고 있는데 정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시던 생각이 확 바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특히나 오늘은 지난 1기 때 수강생분들과 카페를 같이 운영했던 우리 동료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카페는 그거 뭐 바뀌어가지고 시스템이 네, 그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네. 거라서 되게 아쉬워하는 우리 1기 전원님들도 꽤 맞아요. 계세요. 간혹 들어가 보는데 댓글은 못 달고, 네네. 운영을 하면 안 돼서 네네네. 댓글은 못 달고 아쉬워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구나. 네. 저는 네. 좀 많이 무서워서 저는 한번 들어가면 네.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묵혀두고 묵혀둔다고요? 정치 테마주를 묵히는다고요? 정치 테마주를 그래서 이제 보통 들어가면 보통 할 묵혀두기 때, 때문에 보통 스타일이. 네, 오케이.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못 하거든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않고 정치 테마주다라고 하면 한동안은 거래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저는 이번 수업 시간이 좀 많이 궁금하고 그렇구나.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우리 놀러 가면, 놀이공원에 가면 굉장히 제일 무서운 난이도 있는 놀이기구랑 아닌 난이도가 있잖아요. 네네. 제일 높은 거를 선호해요? 무서운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본인 성격인 거야. 본인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의 롤러코스터거든요. 이 롤러코스터를 너무 즐겁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본인의 성향이 이쪽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안 맞는 것을 내가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근데 두 번째는 나는 스타일이라서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는 짜증이 나고 힘들어. 맞아요. 맞죠? 그거는 어떻게 하는 대응이 또 필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전보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알면 안 해도 덜 아쉽거나, 예를 들면 아니면 나도 쟤들이 하는 방식을 조금은 익혀서 아주 조금은 해서 기분이라도 나쁘지 않게 치킨 한 마리가 안 되면 커피 한 잔이라도 살 수 있는 정도는 만들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 부분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PD님은 롤러코스터, 아니 뭐 공수부대인데 뭐 롤러코스터도 약간 좀 기본적으로 좀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네, 웬만한 무서운 거 아니면 안 탑니다. 아, 그 뭐 조종사분들 이렇게 타는 모습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러고 먼 산 보고 계시던데. 비행기 조종사분들. 말도 안 돼. 그러면 궁금한 점이 예. 현재 이제 국내 정치 테마주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수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선거가 원래 예정돼 있던 기간에 실시되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탄핵으로 인해서 선거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때랑 그러한 아주 특별한 경우랑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탄핵이라는 것은 너무 독특한 상황이니까 일반적인 상황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지율들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봤던 게 언제냐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 때 엎치락 뒤치락을 매우 여러 번 했고 그 이후에 또 해리스와 또 트럼프가 붙었을 때도 엎치락 뒤치락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바이든이 된다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바이든하고 같은 학교 나온 누가 임원에 있는 한국 회사 이런 것도 막 우리가 국내에서도 정치 테마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해리스 할 때는 그런 거 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있기는 있어요.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쓴다. 그래서 그 바이든 때 했던 바이든 테마주를 해리스 때도 하기는 했는데 강도가 훨씬 약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해리스가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부분을 한국 사람들이 조금 우리는 아무래도 유교적인 가부장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뭔가를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진 않나? 라는 생각을 그 당시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트럼프 쪽에서는 트럼프 관련돼서 뭔가를 할 때, 야, 저게 저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이해가 안 되니까 트럼프 관련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애들 말고 트럼프가 아주 대놓고 야, 내 코인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거를 찾는 게 아니라 찾는 과정은 없어. 트럼프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에 내가 동참하느냐 아니냐라는 부분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진 아주 희귀한 경우들이 지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 우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지금 현재 탄핵으로 인해서 선거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여론조사를 확인하면 대부분 지금 한 분의 절대적인 강자와 나머지의 군소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겠구나를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치 테마주로 선택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답정너 같은 느낌으로 지금 현재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게 과거의 다른 선거들보다 이런 특별한 선거일 때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이 답정너이기 때문에 답정너인 상태에서는 그 답정너의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정치 테마주가 여러 개가 있겠죠.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무엇을 잘 고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잘 고르는 게임을 할 때, 선수들은,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러한 선수들이라고 하는 선수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투를 선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선수랑은 좀 이제 스타일이 다르죠, 방식이. 그래서 그러한 선수들이 이러한 것들을 건드릴 때, 자기가 건드리기 되게 좋은 상황의 대상들을 건드리지 자기가 건드리기 어려운 걸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뒤에서 사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불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상들도 있고 불법적인 건 아닌데 이게 정치 테마주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중의 합의가 있어서 그 합의로 인해서 움직이는 대상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중에 무엇이냐를 잘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안 다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사례는 인위적인 움직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올렸다가 다시 꼬꾸라뜨렸다가 막 물건 털었다가 올리고 하는 이러한 작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보통 투기를 5% 전체 자산의 5%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뻔히 보이는 것들은 5%가 아니라 1%의 대상밖에 안 돼요. 그 5%의 비중 안에서 20%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고 뭐 감정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을 쓰려고 해도 내가 쓰려는 게 아니라 저 아저씨들이 지 마음대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근데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30년 동안 보다 보면 그걸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움직임 보면 하는 선수들의 플레이들의 느낌들이 있어요. 아유, 또 이 아저씨들은 좀 흔들면서 하시는 스타일이네. 이 아저씨는 뉴스가 나올 때 뉴스를 미리 내놓고 하네. 이 아저씨들은 뉴스를 나중에 낸 거를 미리 하네.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들을 보면서 재미삼아 그다음에 세상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수단도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거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4%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제대로 받을 수 있거나 그리고 정책 부분과 사람이 실제적으로 관계성이 좋거나 한 부분은 아니 우리도 지금 우리 교육 담당자님이 저랑 몇 개월을 같이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처음 본 사람하고 나타나서 둘 사람이 동일한 부탁을 나한테 하면 내가 누구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그렇지. 본인 부탁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닌. 그런 관계라는 것이 항상 중요하게 사람 사이에서는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들은 대선 테마주이지만 진짜인 느낌이 강한 상태.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싸고 비싸고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를 싸고 비싸고로 가지고 얘기한다. 그다음에 너무 올랐다, 너무 빠졌다라는 폭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올리고 너무 빼고 다시 올리고 하는 것들을 이 일반적인 거고 대선에 관련된 뉴스와 연동해서 이 뉴스가 어떻게 영향을 줄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그 여론조사에 발표되는 부분들의 영향,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 대선 주자들도 다 포함이 돼 있던데 폴리마켓 같은 도박 사이트들 있잖아요. 폴리마켓 같은 도박 사이트들에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은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트렌드 데이터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를 만들면서 뉴스에 대한 대응으로 했는데 지금은 뉴스와 데이터라는 두 개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그 흐름과 궤적은 같이 하면서 뭐 당연히 빼고 싶어서 하는 플레이는 아니니까 올릴 때 더 세게 올리고 쉴 때는 좀 쉬었다가 뭐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가지고 그 선수들의 자기네 방식이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부분이 작동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선거가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에 대한 이슈가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당연히 줄어들죠. 이제 게임이 끝났는데 게임을 하기 전에 인간은 소풍 가기 전에가 더 즐거워요? 소풍 갔을 때가 즐거워요? 소풍 간 다음이 즐거워요? 전에가 즐겁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기대감. 바로 도파민이라는 게 인간의 뇌에 영향을 주는데 자 우리 뇌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어느 쪽이 앞인지는 쉽게 보실 수 있나요? 네. 어디가 앞입니까? 이쪽이 앞이겠죠? 네. 이쪽이 전전두엽이 인간의 특성이 강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이 이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면서 우리가 기대가 올라가는 그 활동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뭔가가 흥분되고 하는 소풍 가기 전날 내일 이제 가서 뭐 하고 뭐 소풍이랄까 너무 옛날 같다. 클럽이라고 할래요?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이니까 클럽 가기 전날로 하면 돼요. 소풍 좋아합니까? 네. 회식이라고 하면 이 도파민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회식은 뺍시다. 네. 그래서 이 도파민이 올라가면서 이 도파민이 기대와 예상에 의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감은 이 도파민의 증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발생 이전까지 바로 예상 활동에 의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상 활동이 끝나고 현실화가 되고 나면 이제는 떨어져요. 그래서 호르몬이 도파민은 줄어들고 다른 호르몬이 올라오면서 컴 다운 시키는 흥분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흥분감을.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구조로 뇌의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거가 된다라고 하는 현실화가 바로 여기죠. 선거일. 그러면 우리가 선거일이 여기면은 가장 즐거움이 높을 때 이 주식을 정치 관련 테마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고 넘어갈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이 부분을 가장 사람들이 즐거우고 흥분할 때 선수분들은 여기다가 물건을 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촬영 내용을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보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 초에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선거일을 넘기는 행동을 하지 않겠죠. 자,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 게 이번에는 특별하게 일상적인 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 주기가 아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상황이 커서 탄핵에 의한 선거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일상적인 그러한 구조와 다른 탄핵에 의해서 일상 주기가 아닌 사이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무엇이 지금 발생했냐면 도중에 아주 확실성이 높은 확실성 후보와 군소 후보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돼버리면서 정치 테마주에서 예전에는 이러한 일상적인 주기에서는 A, B, C, D 여러 개의 군이 있었는데 이 군이 그냥 주가들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에 대한 후보의 확실성이 발생했다라는 게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확실성이 여기에서 발생해서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헌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논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제도적인 변화의 발생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뭔가의 정책과 상황에 대한 부분의 효과를 듀레이션을 기존에 이 정도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듀레이션을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으로 상황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으로 인해서 전체 마켓 사이즈가 얼마나 돼? 라는 부분이 시장을 평가할 때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얼마나 칩을 팔 수 있는 거야? 시장 규모가 얼마야? 라는 부분이 사람들이 더 수요해서 커졌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죠. 하는 것처럼 이 정도의 길이가 아니라 이 정도의 길이로 길이가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면 토탈 억세서블 마켓이 커지는 정책 효과를 느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이번에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성 후보와 관련된 펀더가 있는 종목, 펀더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확실성 주기라는 이 플레이를 이걸 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움직임과 선수들도 현재 존재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 선거일 이전에 선거일 이전에 이 물건 넘김에 대한 것이 이러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재밌나요? 그래서 그 플레이가 무엇일지 잘 판단하고 정치 테마주를 오투가 무슨 종목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지금 이 정도 설명이면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 종목 저 종목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서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 담당자님처럼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 흥미롭습니까? 무섭습니다. 무섭다. 그렇지. 무섭다. 어떻게 저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막 이러지? 막 지금 이 말이 드시는 거죠. 우리 PD님은 어떻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지? 지금 이러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반대로 생각.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도 후자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후자 스타일? 네. 하다가 말 있다가? 네네.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네. 올라가자마자 떨어지고. 상투 잡고. 맞아.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잡으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뭐 여기서 파십니까? 여기서 파십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네. 마지막에도 여기서 하셨고. 네, 거의 마지막에 그런데 두세 번째는 두세 번째 하니까 이 정도 네네네. 실력이 늘었네. 그게 바로 진화입니다. 진화. 발전입니다. 뭐 손실폭이 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날짜가 우리 지금 토요일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러한 그 펀더 있는 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것의 상황에서는 여기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심성을 생각을 해보시고 월요일은 아직 선거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아직 잘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대응하는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설명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게 아니라 이랬다가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오토가 이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그림 버블 차트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은 사이클 경제에서 세상을 볼 때 그때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무릎이라고 하고 여기를 어깨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사고 계속 사고 여기서부터 계속 팔고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예전에 사이클에서의 투자 방법이었던 것이고 오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끝났다 뭐 작아졌다 어쨌든 범위가 그런 세상이고 2000년대부터 IT 버블을 겪으면서 세상이 IT 기술에 의한 변동과 사람들의 대중 투자자의 참여의 증가로 이제부터는 그걸 반영해서 시장의 움직임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다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치 테마주의 모양도 여기에 지금 반영해서 그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여기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테마주는 근데 이게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슈 해소로 그냥 다시 선거가 여기에 선거일이 또 있어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의 모양은 이게 그냥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특수한 요번에 상황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그 종목들은 아마 여기까지 가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플레이의 가능성은 이러한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버블 차트라는 부분. 그래서 예전보다 시장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오토가 이 하락장에서도 모양을 바꿨죠. 여기서 진짜는 이렇게 되고 가짜는 이렇게 된다라고 버블 차트에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이건데 이게 여기서도 펀더가 U라는 것이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까 이제 인간의 욕망과 네. 심리를 읽을 줄 알아요. 네. 정치의 어떤 분류가 이제 정치나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세상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반영한다고 했지만 또 반대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인간의 공포와 심리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런 차트에서 이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기 위해서는 어떤 심리와 어떤 인간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심리와 대중의 심리라는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도파민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심리학이죠. 개인 심리. 근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투자자 전부가 함께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집단의 심리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와 집단의 심리에는 유사성이 있기도 하지만 매우 다른 차이점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심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 도파민이 나오고 뭐 해마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기억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존에 계속 연구해 오던 전통적인 심리학과 뇌과학이 최근에는 과학적인 성과들이 이게 결합되면서 많은 발전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집단 심리학은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움직임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도 예전부터 하고 있던 전통 방식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도 개인을 다루는 전통 방식의 심리학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통 방식의 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의 연구가 계속 있었죠. 사람들을.
자,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뇌과학이라는 부분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 칸에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세 분,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집단에 대해서 과학의 차원에서는 많이 이해하고 있나요? 감각, 감각, 네. 반응과 감각 이런 쪽일 것 같습니다. 매체. 매체, SNS.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한 게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툴이 바로 통계학이죠. 그래서 집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식은 이 두 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서양에서 진행되어 온 방향이에요. 서양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동양에서 만만치 않은 그러한 지금 심리를 이해하는 가장 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불교의 이해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불교가 보고 있는 세상은 기본적인 가장 원리에서 예전에 이 전통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를 고전과학이라고 하고, 지금 최근에 가장 근본이 되는 물리학은 양자물리학이죠. 그렇죠? 양자물리학이 뉴턴 과학에서 지금 양자물리학으로 가장 근원적인 원리가 다 바뀌어서 확률적인 세상이 돼 있고 한 부분은 다 이쪽인 거잖아요. 이 양자물리학과 가장 궤를 같이 하는 이해는 동양에서는 불교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이해의 방식으로 이 두 가지가 바뀐 개인 심리를 저는 이게 소승불교의 이해와 거의 유사하거나 이쪽이 더 많은 오래된 이해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단 심리는 대승불교가 사회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이 개념을 적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부분의 이해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교보문고 가서 촬영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지금 이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더 투자를 하는 데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움직이는구나, 나는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예전에는 여기가 돼야 이제 주식을 사고 싶고 막 그랬었던 것이 여기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확인하고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흥분만이 더 추가적으로 내 수익을 낼 수 있는 에너지구나. 움직임의 정체가 어디 회사가 좋아진대, 그게 그냥 겉으로만 떠드는 얘기고 그건 이미 가격에 다 들어가 있고 이미 여기서는 사실은 그 핑계를 대면서 아직 열받아가지고는 옆 친구는 돈을 벌었는데 못 벌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추가적인 추구매가 그게 이 움직임의 정체구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떠드는 쓸데없는 소리 떠들고 있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작년 12월 달에 오투가 미국 주식에서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번에는 또 뭔가, 아니면 지금도 이게 지속되고 있었던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가 이쪽인 상황인데 아무래도 요 확률을 제일 높게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 D는 또 형태가 달라질지 아닐지는 잘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대승불교를 이용해서 이 전체의 흐름의 움직임에 대한 이 차트를 만든 게 바로 이러한 이해를 넣은 것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내가 나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저는 정치 관련 테마주 무섭고 그리고 5, 6개월 정도 묵혀놓는 것을 선호해요라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이라는 나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는 나한테 어울림이 없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으로 안 한다라는 것은 현명한 거죠. 자기가 하는 활동 중에 전체의 활동이 이만큼이라는 것은 이만큼이면 이 정도는 어울림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어울림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하지만 인간이 이해가 계속 변하기도 하고 어울림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울리는 것만 하고 있으면 고착화돼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우리가 유전자에 대한 이해가 많아짐으로써 인간이 원래 태어난 게 변화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이게 낮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화에 대한, 이쪽은 보수성이 강하겠죠. 여기는 개방성이 강하겠죠. 이게 타고나는 거구나. 도중에 이 사람한테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점점 더 잘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교육 담당자님의 성향은 이쪽보다는 이쪽에 가까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모든 것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부분에는 이런데 또 어떤 부분에는 뭐 이렇고 어떤 부분에는 이렇고 이런 것들이 인간은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타고난 게 이 부분이라서 이게 변하진 않겠지만 얘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도 영향을 저는 자기 스스로 안에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방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모습을 이제 같이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 모습은 나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하면 그게 나라는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본인한테 이렇게 들어온 게 이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여기 말고 본인의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연결돼서 본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스스로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들에 인해서 계속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어울리지 않고 이해가 아직 안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시도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의 차원에서 투자와 매매와 투기라는 이 세 가지의 활동을 복잡계는 여러 개의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복잡계라고요? 다 쓰는 게 복잡계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수가 여러 개면 다 쓰는데 그 다 쓰는 것에 비중을 조정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이런 보수성이 강한 사람들은 난 이거 말고는 안 해. 난 이거 말고 안 해. 난 이거는 안 하겠죠. 보수성이 강한 사람은. 네. 이런 식의 판단이나 행동 방식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트레이더야. 뭐 딴 거 쓸데없는 소리에 난 관심 없고 이런 식이 되는 거고 투자야. 난 인베스터야. 무슨 뭐 쓸데없는 짓들 웃기지도 말고 니들 꼴값 떨어봤자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위고 아래고 어딨어 그런 게. 여기는 스페큘레이터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오투는 말씀드린 대로 다 한다. 다 하는데 얘의 비중을 5%, 얘의 비중을 뭐 50하면 60 할까? 60하면 얘는 35가 되나요? 뭐 이런 식의 비중으로 해서 비중 조정으로 모든 것을 하는 그것이 이 부분의 시도를 통해서 새로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이 새로움으로 이것을 안 했을 때보다 이 새로움이 만들어지면 얘를 가지고 얘를 개선하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멈추면 그러면 꼰대가 되는, 투자에서도 꼰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치 테마주는 아까 이제 교육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뭐랄까 무서워서 네.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뭔가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게 전체적인 투자 관점을 기준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 설명을 지금 드렸고 그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누군가 의도성도 되게 강하고 전체의 이 집단 심리의 움직임도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의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아까 전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이 움직임은 막 이런 식으로 크기가 크단 말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는 건데 이거 잘못 잡으면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1,000원만 하면 이거 떨어져봤자 700원 손실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중의 조절이죠. 이 비중의 조절을 하고 있으면 이 계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본인 계좌에 들어있는 것과
그냥 보는 것과 이건 천지 차이예요. 왜냐하면 내 계좌에 들어와야 이게 그때부터 내가 관심이 10배 이상 증가해요. 그냥 밖에서 보고 친구들이 했다더라 하는 거로는 그렇게 관심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탑데일리 언론사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에서 무엇을 설명드렸냐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 복잡기가 됐다라는 거 동의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전에는 가치가 높았던 정보는 무료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만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정보로 가끔 벌고 하는 거 있어요. 네, 지금도 당연히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만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러한 세상에서 이제는 세상이 고도화돼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지식을 잘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게 좀 전까지다. 이미 그것도 지났다. 왜냐? 이제는 이것도 다 생각들이 비슷해지는 게 너무 빨라져서. 너무 빠른 속도로 비슷한 생각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이 예전에는 이 정보가 움직일 때는 정보가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근데 지식이 돼야 되면 이건 잘 안 되고, 왜냐하면 다들 갖고 있으니까 이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잘 만든 그러한 대상들은 이게 가능하고, 이런 세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다 비슷해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튀어버려요. 다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니까 그 가격이 빠르게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가 이거를 옵션적 시장의 성격이 됐다. 움직임이. 이건 마치 이성의 움직임 같고 이것은 감성의 움직임 같은 움직임인데 더 감성적인 움직임에 가까운 움직임이 됐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로는 또 이제는 꾸준히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혜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지혜는 비슷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기준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식이라는 데서는 오투 같은 30년 금융권에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서로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세상입니다. 근데 지혜의 세상에 들어오면 구두 닦기로 30년 하신 분이 올라간 산과 오투가 올라간 산이 서로 다른 산에 올라갔지만 지혜는 서로 통해요. 여기에까지 올라온 사람은 여기가 보이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간에 보이는 그 부분의 영역은 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표현드리냐면 남한테 증명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이 여러분이 지혜롭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라고 했더니 현타가 빡 오셔가지고 다들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PD님은 얼굴이 표정이 왜 갑자기 안 좋아지십니까? 자, 이게 지혜로우냐 아니냐라는 것이 증명할 거 없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SNS에다 계좌 이렇게 안 올려도 돼요. 다 자기 스스로한테만 증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남한테 증명하는 것은 증명할 것 필요 없는데 증명을 자꾸 해? 물론 오투도 강의 때나 우리 여러분들한테 진짜인 거를 좀 알면 우리가 일할 때 더 강해지려고 가끔 보여드리지만 그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꾸 SNS에다가 계좌를 올린다. 그거는 쟤는 왜 할 필요가 없는 짓을 하지? 그게 지혜롭습니까? 안 지혜롭죠. 그건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항상 오투가 공유를 하자고 하는 의도. 이거는 마케팅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거가 아닌 이상 왜 자주 자기 계좌를 까요? 그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죠. 가끔은 할 수 있어요. 가끔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움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이 안 되면 이거는 여기서는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차이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질문이 네. 하나 생각나는데 네. 그럼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지혜를 삶에서. 키우기 위해선 아까 불교 말씀하실 때 네. 얘기한 거랑 다시 네. 회귀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나다운 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계속 변화를 추구해서 새로운 것들 시도해 봐야 이게 나다운지
다 나온 게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혜가 우리 교육 담당자님이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자, 지식은 내가 밖에서 내가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책에서, SNS에서, 뭐 선생님에서, 뭐 부모님한테 뭐 등등 모든 것은 다 밖에서 내 안으로 집어넣는 활동이 지식까지예요. 정보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근데 지혜부터는 무엇이 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돌아봄이 있어요. 나를 돌아봄이라는 필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으로 나가는 것에 내가 지식이 모자라, 정보가 모자라다가 정보, 지식은 연결을 통해서, 정보의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연결을 통해서 만든 부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더 만들어라는 게 지금 지식을 계속 만들고 정보를 더 쌓고 있는 활동이에요. 하지만 이게 아니라 이것을 여기에서 나를 이렇게 보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얘기를 꺼내서 땡겨와라는 부분만이 지식이라는 밖에서 찾는 활동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 전체의 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봐면서 얘를 얘로 바꾸면 어떻게 되고 얘로 바꾸면 어떻게 되고 얘를 다시 키우는 건 어떻고 등등을 하는데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내가 표현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감추어지거나 지금은 상관없는 것 같은 것,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 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팀장을 할 때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들 일주일에 5시간씩은 꼭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일을 나머지가 서포트해서 돕게 해서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팀을 운영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러한 관점 변화를 할 수 있는 나를 돌아보는 시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시공간은 혼자 있어야 가능해지고 혼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외로움은 혼자라는 것의 가장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독이라는 부분은 외롭지만 이러한 돌아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고독이라는 것이죠. 오투는 지금 고독해 보입니까? 외로워 보입니까? 고독해 보입니다. 지금은 바쁘지 사람아. 지금은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응원드리고 외롭고 싶지는 않잖아요. 인간은 관계성이라는 것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관계성을 가지고 보는 것을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가 외로움이고 나 이게 너무 필요해 없어. 이해하나? 이것을 조망할 수 있어지는 게 고독이에요. 혼자만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택배 배달을 안 받아? 우리 택배 다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어야 가능한 삶인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관점을 조망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변화가 생깁니다. 굳이 남한테 안 보여줘도 돼요. 물론 우리 오투 포트폴리오는 매번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건 뭐 먹고 살아야지. 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저희 수강생분들 매매 일지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 네. 계신데 네. 그분들이 네. 그 이전에 이전에 이랬었는데 이번엔 이런 시도를 했는데 좋은 수익이 났다 이런 걸 가끔 올려주시거든요. 네. 그게 나 돌아봄의 관점, 그렇죠. 투자 관점에서의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지혜는 다 통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나 다 이 말이 있어요. 바둑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기라고 하잖아요. 판을 다시 두면서 이때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뭐 생각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합니까? 복습이죠. 복습을 하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오답노트라고 했습니다. 오답노트라고 오답노트, 그렇죠. 그것도 같은 거죠. 오답노트를 통해서 복습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댓글을 달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 반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하는지, 그리고 반응해서 상황이 좋은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상한 댓글들이 달려요. 그러면 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얘 또 이제 흥분들하기 시작했구만 하고 제 투자 전략에 조심스럽게 반영을 해요. 그게 바로 이 영상에 대한 반응도 보고 그 영상에 대한 반응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내 투자 전략에 넣는 활용도로 그것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러한 방식으로 무언가의 되돌림. 이 세상은 복잡계는 다 얽힌 구조이기 때문에
얽힘 구조이기 때문에 이 얽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주고 주고받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수도 없이 변화할 수 있는 재료로 이 얽힘의 과정에서 돌아봄이라는 게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전 바이오를 네.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네. 저번 주, 저저번 주 꾸준히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열심히 끙짝끙짝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네. 이제 그 이번에 대선과 겹치면서 네. 그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뭐 제약 이쪽에 어떤 공약들을 내걸면서 거기에 네. 맞물려서 네. 갑자기 팍 튀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지금 빼볼까? 지금 잠깐 뺐다 다시 사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좀 많이 크거든요. 이럴 때 대처 방안이 혹시 있을지. 제가 그러한 흥분값을 가져가는데 이 버블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분석하는 이제 방법 중에 버블 트라이앵글이라는 방식을 제가 좀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뭐냐면 자 버블이 발생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막 영향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 버블을 발생할 때는 하나의 팩터는 먼저는 일단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가짜를 가지고 세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정책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가 바로 이 정책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다 되나요? 유동성이 들어와야 돼요. 돈의 힘. 이 세 개가 만났을 때 버블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가장 최근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AI죠. AI라는 부분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힘이 있었고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힘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유동성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바이오에 대한 최근에서는 이 흐름들이 강해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가총액 확장이 발생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좋게 보고 있는 게 K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K 팝, 푸드, 방산, 뷰티, 조선도 되겠다. 자, 이러한 K 모시기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좋게 보고 있는 시장에서도 좋게 보고 우리 오트폴리오에서도 많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통된 부분에 공통성이 있는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어요. 자, 보면 지금 K-팝에 정책이 있나요? K-팝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한한령이라는 마이너스 정책이 있었죠. 이 마이너스 정책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정책의 변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책이 있냐라고 했을 때 뭐가 새로운 게 들어오나?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제로로 오는 것도 플러스예요. 그죠? 그 제로를 넘어서 더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있는 거죠. 조선에 대한 정책은 있나요? 원전을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네. 원전 같은 경우에 거긴 정책밖에 없죠, 사실은. 그죠? 여긴 민간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조선에는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게 있죠. 미국이 해운을 강화하겠다라는 미국의 정책이 있는 거죠. 원전은 그냥 정책 수단이고, 팝은 지금 설명드렸고, 푸드는요? 푸드의 정책이 있습니까? 푸드는 정책을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붙어서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관세 정책이 나오면 미국의 소비가 약해지겠죠. 미국의 소비가 약해지면 소비가 약해진 사람들이 괜찮은 싼 음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 수요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관세에 의한 영향, 이게 인플레를 주는 영향, 이게 소비에 주는 영향,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는 상황. 이러한 연결고리가 아까 전에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막 연결고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기까지만 보는 사람하고 여기까지 보는 사람, 여기까지 보는 사람, 여기까지 보는 사람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뷰티는 정책이 있습니까? 뷰티도 한한령에 대한 영향이 엮여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요 흐름에 대한 가성비도 한국의 제품이 매우 가성비가 좋은 제품 맞나요? 제가 실제로 잘 많이 쓰진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비슷한 공유하는 부분들이 섞이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하냐 약하냐는 거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기다 전혀 없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안 썼던 은행을 넣든 뭐 통신사를 넣든 강하냐 약하냐지 세상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건 없어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복잡계인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라면 여러분이라는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당연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안 하느냐가 세상에 영향을 강하냐 작으냐의 문제지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그럼 여기에 바로 이 주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관이 세상에 영향을 다 주고 있죠. 근데 그럼 도대체 이 객관이라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나도 연결되어 있는데 객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바로 예전의 단순계예요. 단순계에서는 각자의 대상인 나와 타인, 사회, 물건, 이런 것들이 분리를 통해서 가정한 거예요. 분리.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를 통해서 가정했기 때문에 객관이라는 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복잡계에서는 객관이라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꾸 객관적 사람들은, 이게 왜냐하면 명료하고 명확해 보이니까. 그게 이해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게 그 당시의 이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었던 좋은 방법이었고, 이제는 이 방법보다 더 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는 이거는 그냥 잠깐 실험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 이해로 살아가려니까 계좌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오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해를 넓히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나머지 이 예전에 명료하고 명확한 시대는 AI가 다 합니다. 인간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이 이 AI 시대의 복잡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과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오투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방식을 계속 만들어 왔던 사람으로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에 원래 가치가 높은 것은 쉬운 것일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설명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꼰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감독님? 저는 꼰대가? 일단은 꼰대는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이라서. 궁금한 게. 그걸로 따지면 저는 신생한데? 이사님은 근데 항상 네. 끊임없이 탐구하시고 네. 그런 점에서 이게 궁금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네. 마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꼰대들은 난 완벽해, 난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주시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를 안 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